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반도체로 또 충돌, 미국 범용 반도체 규제, 중국 히토류 맞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지금 첨단 반도체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는 건 너무나 잘 아시죠? 반도체 장비를 통해서 첨단 반도체를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 규제 자체를 첨단 반도체를 넘어서 구형 반도체까지 들어가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SMIC를 중심으로 지금 7나노, 5나노, 3나노까지 도전한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너희 한번 맛 좀 봐라 라고 생각해서 지금 가장 주력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이제 구형 반도체까지 제재를 가하게 되면 중국 반도체의 기반이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실리콘 카바이드나 아니면 지라갈륨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 구형 반도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형 반도체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향후 전력 반도체로 불리고 있는 지금 실리콘 카바이드 그리고 지라갈륨 반도체를 어떻게 보면 제3의 반도체인데 키워보겠다라고 하는 중국의 포석이 깔려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우리는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미국의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요 내용은 반도체로 또 충돌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반도체로 또 충돌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첨단 반도체에 이어서 레거시 반도체로 보이고 있는 구형 반도체에 대한 규제 움직임을 보이자 중국 정부가 이에 반발해 히토류 수출 제한 카드를 꺼내 든 것입니다. 아직 본격적인 규제가 실행되지 않았지만 미국과 중국의 공급망 경쟁이 각 산업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반도체로 또 충돌, 미국 범용 반도체 규제에 중국 히토류 맞불입니다. 자, 지금 미국이 중국산 범용 반도체,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규제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를 중심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난 21일 다음 달, 그래서 내년 1월부터 미국 내 자동차, 항공우주, 방산, 통신 등 주요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중국산 범용 반도체를 얼마나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실태 조사를 착수한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실리콘 카바이드입니다. 실리콘 카바이드와 지라갈륨, 지라갈륨이 지금 NAC죠. 예, 지라갈륨에 대해서 지금 이러한 내용들을 지금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조사 실시 목적으로 지금 중국으로부터 제기가 되고 있는 국가 안보상의 위험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라고 공공연기 밝히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투자 규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실리콘 카바이드와 지라갈륨 반도체가 차세대 전력 반도체로 뜨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이제 깡그리 무너뜨리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이렇듯 미국의 중국산 범용 반도체 제재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히토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범용 반도체, 그래서 레거시 반도체의 점유율을 높이는 중국을 보겠습니다. 미국이 내년에 조사에 나서는 범용 반도체는 통상 20나노 이하의 공정에서 만들어지는 저렴한 저성능 반도체를 우리가 범용 반도체라고 부르죠. 그래서 미국의 규제는 어떻게 되느냐? 미국은 첨단 반도체 규제로 인해서 중국 내 반도체 기업들은 저렴한 가격인 범용 반도체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의 견제는 중국산 반도체 점유율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반도체 규제 자체가 40나노급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40나노급 정도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낸드 플래시, 린 YMTC, D램인 창신 메모리, 그리고 파운드린 SMIC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히토류 카드를 지금 꺼내 들고 있는데 우리가 히토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봐야 되는데 히토류는 희귀 광물로 불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희귀 광물이 아니죠.
오염물질이 많이 포함된 광물인데 이것을 많은 산업 규제가 있기 때문에 보통 만들진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첨단 산업의 쌀로 평가를 받고 있죠.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히토류 생산의 60%를 중국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히토류는 자동차, 배터리, 스마트폰, 반도체 등 사용처가 매우 다양한 상황이죠. 미국조차 히토류 수입의 상당량을 중국에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 제재가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당장은 좀 힘들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힘들지 않다라는 분석이죠. 그래서 재발등을 찍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 기준 미국의 중국산 히토류 수입 의존도는 74%. 미국 상무부의 발표가 나오자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히토류 제조와 전력기술 수출을 제한하는 중국 수출 금지 제한 목록 개정판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이번 미국 상무부의 발표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죠. 그래서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이러한 엄청난 그 갈등, 이것을 전 세계는 예의주시하고 있죠. 이번 범용 반도체 제재의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이와 관련된 관련도가 높은 기업들은 이 현재의 미중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반도체를 아예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자 이것에 대한 발빠른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범용 반도체가 사용되고 있는 가전 스마트폰 업계는 당장에는 큰 타격이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다른 곳에서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내 반도체 기업들이 타격을 입으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대해서 국내의 반응은 어떤 건가요?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측과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미국과 보조를 맞추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체적인 볼 때 이번에 미국이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미국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 이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었던 것은 파운드리, 낸드 플래시, D램 이러한 것들을 다 제한을 걸었지만 이제 전체적인 허들을 40나노, 50나노급까지 올린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번이 그 넥스텝을 가는 길인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내용들이 결국 할 것이 왔다. 이미 애견되어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